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타로와 명리 코너 이민년 2022년도 한 해 운세를 좀 여러분께 간략적으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민년 운세 풀이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찍기로 마음을 먹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022년도는요, 임수, 물과 그리고 지지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물은 사주에서 검정색을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호랑이의 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민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작일을 사주에서는 입춘일로 보거든요. 달 기준이 아니고 입춘일 기준인데요. 2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2022년도 그리고 입춘일 보통은 입춘 다음에 음력 1일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올해는 음력 1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연휴 끝난 그 다음 날 바로 입춘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민년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인이다라고 하는 글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예요. 왜냐하면 인, 묘, 진. 우리가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이렇게 순서가 가잖아요. 그래서 봄의 계절을 인묘진의 계절이다 라고 하고요. 여름의 계절을 사오미의 계절이다. 가을을 신유술, 겨울을 해자축의 계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긴 겨울의 인고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새롭게 다시 봄의 계절로 돌아온 그런 호랑이의 해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년까지 해서 아직 신축년 절기상으로는 아직 2022년도 이민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축년까지 해서 인고의 시기를 겪고 마무리, 끝맺음을 하고 그리고 인목의 새로운 시작의 사이클에 우리가 지금 준비선에 서 있다. 준비선에 우리가 모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의 사주마다 다르실 거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신축년에 들어가서 직장 변화 혹은 여러분 커리어 변화 또 여러분 인생의 변화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시작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과거의 뭔가는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거는 또 생명이 탄생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를 희망으로 봐요. 호흡. 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준비선상에 서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가 운동하는 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이라는 글자의 모습을 좀 보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이라는 글자는 오행에서 물을 의미하고요. 물. 인이라는 거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나무. 목이죠, 목.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를 떠올리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고요.
이파리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 나무잖아요.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죠? 땅에 심어져 있죠. 토. 그럼 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물이라는 거는 이 나무 뿌리가 아주 깊숙이 우리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얼마나 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뿌리가 땅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을 끌어당겨서 줄기를 타고 이 나무 통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네, 그렇게 해서 나뭇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물이 어디에 있죠? 땅 아래에 있죠. 나무는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연이다.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나무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라면 목화는 여기서 나뭇잎이라든지 꽃이라는 거는 또 화로 보거든요. 위로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화는 위에 있고 네, 위에 있고 이 수라는 글자가 어쨌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를 생각해보면 물이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위에서 입자가 무겁다 보니까 위에서 수증기로 해서 물이 만들어졌을 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작용 없이 중력에 의해서 무거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사실 입자 자체가 좀 무겁다. 응축하고 수렴하고 금수의 기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수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보고 목화를 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민년의 모습을 보면요. 거꾸로 되어 있죠. 보통 무거운 게 밑에 깔리는데요. 그런데 이민은 음이 위로 올라가 있고 양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를 갖고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뭔가 아이디어적인 발상이 사고 전환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죠. 남들이 모르는, 못 해내는 뭔가 아이디어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 자체가 구조 자체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 음양의 그 위치가 그리고 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또 화의 기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병화, 태양 양 중에 양을 병화로 보는 이유는 병화의 상징이 태양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보통 위에 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양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세상의 틀이 바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세상이 신축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민년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그런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임수가 여러분의 사주에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주 원국의 인목과의 관계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가 좀 많이 바뀌겠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임수라는 것이 물이고 물은 지혜가 축적된 것을 의미해요. 그도 그럴 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까지 해서 그 앞에 많은 뭔가를 거쳐서 많은 시행착오들과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일관들을 지혜롭다, 지혜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지혜를 뭔가를 이 나무라고 하는 새 생명에게 전달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지혜를 전달하는 모습. 인이라는 거는 호랑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을 월로 따져보면요. 아직 춥거든요.
우리가 인월을 떠올려 보면요. 양력으로 2월이거든요. 인월이. 근데 2월 달 생각해 보시면 새싹이 아주 조그만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 새싹이 올라와서 뭔가 싹이 터서 자라고 있는 걸 보려면 사실 묘월이 돼야 돼요. 3월. 3월 정도 돼야 좀 쌀쌀하지만 그 봄을 알리는 봄꽃들이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하고 새싹이 올라오는 시점이잖아요. 인월까지는 아직 작거든요, 잎사귀가. 호랑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아기 호랑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호랑이에 대한 싹은 맞으나 아직 다 자란 호랑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이런 생명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니 임수의 어찌 보면 좀 의무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막중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새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이 천간에 있고 여기가 지지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준 기운이라면 지지에선 이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천간에 대한 기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현실에서 뭔가 이걸 가지고 현실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목은 제가 시작의 의미가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많이 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기 호랑이고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 그러니까 아직 새싹이죠. 싹이 올라온 상태인 거죠. 이 새싹은 자라야 되는 시기가 오래 걸리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어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동안에 사실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게 되고 공부를 잘 하기도 했다가 또 공부를 안 하고 방황도 했다가 내 인생을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다 시행착오의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뭔가 시도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무를 키워내는 모습인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음양이 바뀐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인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갑이거든요. 욕식갑자에서 갑목을 사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글자로 보기 때문에 가장 윗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이 인목에 대한 의미 말고, 네, 이렇게 관계로 봤을 때 사실 뒤에 오는 자가 어린 아이라고 본다면 이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그냥 천간의 글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갑목이 가장 연장자고 임수가 어쨌든 갑목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본다면 사실 임수의 해기 때문에 지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연장자에게 뭔가를 알려주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이 틀이 바뀐다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앞으로 점점 IT화 되어 가고 있고 비대면화 되어 가고 있고 비대면으로 테이크아웃도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곳에 가서 그 화면 스크린 터치를 해가지고 그 카드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어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과학의 문명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하루하루 계속 변하고 있고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이 현대 어떤 IT 기술 쪽으로 가장 특화돼서 가장 많이 잘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인년이잖아요. 네, 임인년에 이 인목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목은요, 봄에 대한 상징이 있고요. 봄이다 라고 한 글자는 인, 묘, 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봄이라는 것은 이제 목 운동을 하는 계절입니다. 새싹, 만물이 탄생이 되어서 자라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운동은 제가 또 묘를 썼네요. 오술을 이제 인오술 운동을 한다. 여기는 화해 운동을 하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비교해 보실 것이, 인이라는 글자는 같으나 여기는 나무가 왔고요. 여기는 화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뒤에 글자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글자가 왔어요. 진토는 진 중에 개수가 있죠. 을목이 있고, 술 중에는 신금과 정화가 있습니다. 술토는 좀 건조한 가을을 대표하는 그 토고, 진토는 봄을 대표하는 토입니다. 그래서 인오술 운동을 하느냐, 임묘진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이라는 글자가 어쨌든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사주에서 어떤 글자가 있느냐, 묘가 있느냐, 진이 있느냐, 혹은 술이 있느냐, 오가 있느냐, 이런 어떤 조합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해 이민년을 시작하시게 되는 일이 언제 끝이 나게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목 안에 지장간을 좀 보면요, 무, 병, 갑, 이렇게 3개의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예요. 방금 전에 봄 운동을 한다, 목 운동을 한다, 임묘진 운동을 한다 라고 한 것은 갑이라는 글자 때문이고요. 이제 무토는 토는 중립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인오술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화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표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이민년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제가 물부터 적어볼게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자, 이렇게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자, 물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물이 제압당하는 글자 말고 물이 제압을 하는 글자는 화죠. 이렇게 극을 합니다. 네. 이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오술 운동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주 원국에 인오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지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임수가 들어왔을 때 화의 운동으로 불이 확 타버리면 수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수가 여러분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기운이다 라고 한다면 화가 너무 강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그 기세적인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임수라는 글자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기신이다, 흉신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인오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 흉신을 제압하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묘진 운동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수생목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것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무에게. 지금 수생목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수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뭔가 지식적인 부분이 있다, 경험치가 쌓여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나무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인이 식신으로 들어오는데요. 식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신이죠. 임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식신이라는 이 명칭은. 그래서 임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올해는 나누어주는 해다. 나누어준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봉사의 개념으로도 보고요. 보시한다 라고도 보고요. 이렇게 뭔가를 베푼다 의 개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해다. 그런 어떤 선행들이 많이 보여질 때 운이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뭔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뭔가 종교성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절이 되었든 교회나 성당이 되었든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뭔가 바자회를 해서 불호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선행을 순순한의 기능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하고도 좀 닮아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좀 돕고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이민이라는 해는 더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임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임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역할이 커지겠죠. 여러분 사주 원국에 금과 수가 원국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임수가 조금 나 힘들 것 같아, 혹은 올해는 조금 해볼 만해, 이것이 좀 많이 나뉘게 되는 그 판가름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생목으로 목을 살려낼 때 에너지가 많이 빠지겠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겠죠. 내 것을 일방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되죠. 그것을 사주에서는 설기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너지 설기가 많이 된다. 그런데 또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설기가 이미 운에서 되고 있는데 내 사주 원국에서 또 화운동을 한다,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극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극이 당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 사주가 인호술, 임묘진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과 수가 얼마나 충분히 임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임수가 좀 만물을 좀 포용하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호수에 빗대기도 하고 물상적으로 봤을 때 호수다 이렇게도 보고 어떤 바닷물 같다, 뭐 아니면 뭐 호수물이다, 저수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저수지는 이제 토가 있을 때 이야기고, 어쨌든 임수 자체는 이제 호수라고 보는데 이 뭔가를 포용하는 거잖아요. 바닷물 안에 생명체들이 많고 포용하는 글자라고 봤을 때 이 대자연의 어떤 포용성, 그런데 대자연이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임수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는 많이 계룡화복이 달라지겠다. 그 핵심적인 글자가 이 세운에서 오는 임수와 임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로 카드로 좋은 카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외적인 카드들도 뽑아가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타로 카드를 같이 뽑아주셨을 때 더 좀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민년 운세는 좀 병화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편관이 되고요. 인목을 만나게 되면 편인이 됩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올해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편을 달고 오게 되는 그런 해다. 편관, 편인의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편관이면 어려운 해 아니에요? 힘든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편관이다 라는 것은 사실 어려움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오는
요소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병화와 임수의 관계는 물상적으로 설명을 해봐도 그렇고 얘 고서들에도 사실은 나쁘게 표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 인트로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수는 밑에 깔려있는 호수물이 되고요. 병화는 태양입니다. 하늘에 떠있죠. 아무리 임수가 넘실대서 칠살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태양을 가릴 수는 없죠. 호수 위에 떠있는 태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수가 아무리 평관이라 하더라도 태양까지 그 칠살에 대한 기운을 가져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둘의 모습이 잘 어우러지는 서로의 관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어쨌든 평관이다 라고 하는 일적으로 어려운 요소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어려움에 대한 요소를 병화일간 분들이 잘 해결을 해 나가신다면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되고 더 빛나게 되는 그런 운이다, 기회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민년에 대해서 천간에 뜬 기운이고 여러분도 천간에 떠있는 여러분 일간이잖아요. 일주가 아니라 일간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천간끼리의 비교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평간, 임수 평간을 만나게 될 때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어쨌든 관이라는 건 직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칠사를 맞는다, 평간의 해를 맞이했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일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겪기보다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일에 혹사를 해서 일이 너무 바쁘고 문제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내 건강을 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관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될 만한 일이 많아진다? 일이 바빠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 바빠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사주 지지에 자수나 아니면 해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평간의 힘이 굉장히 클 것이고 만약에 지지가 다 토나 아니면 목, 화, 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간에 대한 기운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 평간에 대한 임수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운동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얼마나 바빠질까 그리고 문제점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어찌 보면 좀 사이즈라고 할까요? 그 스케일이 좀 작냐 크냐가 좀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주 원국에 자수나 해수가 있다라고 해도요. 식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토가 있다면 여러분 사주에 무토가 있다면 그렇다면 식신으로 이것은 이제 길신으로서의 식신으로 평관을 제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주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무토가 없다면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 살인소통하는 그런 해가 되시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주 원국에 만약에 재생살 구조로 가는 사주이다. 재생살이 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재생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올해는 평간의 해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운 요소가 있으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내가 무조건 당한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올 한 해를 일을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어려운 요소를 온전히 내가 다 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입장에서 보는 그 해결책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사주마다 식신 제사라는 사주가 있고 살인 소통하는 사주가 있고 다 다르듯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살아날 방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 이런 느낌까지는 드시지 않을 것이다. 네.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편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거질 때 건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혹은 문제가 많아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좀 모자란다거나 잠을 못 자가면서 뭔가 일을 해나가야 한다거나 하면 건강을 칠 수 있다. 꼭 일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한 신약사주이시거나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올 한 해 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나 스스로를 좀 자제시키고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한 해를 보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다신약이다라고 해서 내 사주에 금이 많은 분들, 금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생수 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부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인성에 대한 부분과 내 비견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편관이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사주 원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어려운 요소가 일을 하다 보면 약간 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 자체가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일 자체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서 약간 꼬이거나 해서 약간 관제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이 그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네. 근데 일에 관련된 거겠죠. 관에 대한 관련해서. 네. 같이 일을 하는 업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편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정규적인 공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자격증 공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학교 공부가 아닌 다른 자격증,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전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해왔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제가 인트로 부분에 이민년이 뭔가 틀이 바뀐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뭔가가 이렇게 틀이 바뀐다. 그러니까 약간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급에 해당하는 그런 물상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될 때 과거에 해왔다 하더라도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공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주 원국에 임묘진 운동을 하는 사주다. 그러면 이제 이 해가 이 이민년에 대한 기운이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 4일이 입춘일이기 때문에 2월 4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진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든지 뭘 좀 배우든지 뭘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크게 딱 발동이 돼요. 이게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이 작용이 되시는 분들, 공부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 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 공부라는 건 고시 공부도 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사시, 고시 뭐 이런 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편인이라는 거는 또 문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이라는 건 도장인자라고 해서, 문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서상에 뭔가를 여러분이 이 문서에 사인을 하시게 될 수 있는 해예요. 어쨌든 도장을 갖고 오는 해이기 때문에 문서상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적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체크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원론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인성에 대해서, 편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별표를 쳐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병활관 분들은 이민년은, 그리고 한 달짜리가 아니라 1년의 운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뭔가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크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관의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목이라는 것이 인사신 사명사라고 좀 관련이 있는 그 한 가지의 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주에 사화나 신금이 지지에 있다면 인사신으로 해서 문서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랑이의 해, 인년이기 때문에 인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그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한 번씩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묘진 4월이 돼서, 4월, 올해가 이제 을사월이거든요. 을사월에 가서 뭔가 인사형이 들게 되면 뭔가 문서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칠살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편인만 온 것이 아니라 위에 편관이 왔잖아요. 문서상의 편인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편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편관이라는 것을 달고 들어온 문서라는 거죠. 이것이 나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문서에 뭔가 도장을 찍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친필로 뭔가 사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될 때, 나라에 신고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술이라든지 인묘진 운동을 하는 이 사주 원국이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속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 이렇게 합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여러분은 병화일간이고 목화의 기운이 뭔가 발산을 하게 될 때 이 뭔가 시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정신없이 뭔가를 하고 나니까 이미 시작을 하고 약간 평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와 계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상황을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일단은 관하고 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인이라는 건 나를 생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하고 이렇게 생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관인에 대한 모습이 들어올 때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이라는 거는 틀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기준이나 틀. 근데 그게 조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틀이라는 거죠. 근데 그 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관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여러분을 조금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간 법하고 관련이 있고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법률적으로 여러분의 이 법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적용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일간 분들은 정화나 병화나 두 분 모두 병화일간, 정화일간 둘 다 관인에 대한 모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관련 문제 혹은 법률적으로 뭔가 그동안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간 뭔가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해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민년에 어떤 편관의 운이 들어오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법률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제 구설 약간 이런 쪽으로 뭔가 여러분이 한 번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정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역시 법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적용이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해서 법원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만약에 법률 소송 중에 놓이신 분들은 그걸로 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카드는요. 여러분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일을 하고 또 일상을 해 나가다 보면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돈독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성분이시라고 할 때,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돼서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과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성이 들어온다. 내 인생의 주된 남성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결혼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어쨌든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동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론가 장소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내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환경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전문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사를 다녔거나 아니면 일을 했는데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예, 공부하는 입장으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연애운에 대해서 남성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카드를 뽑아보고요. 병활관 남성분들 지금 여기 현재 나온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일적으로 좀 바쁘실 것이기 때문에 연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아직 없다. 올해는 좀 여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은 중간에 조금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와 약간 썸을 타게 되려면 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좀 올 한 해 동안에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오히려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썸은 탈 수가 있는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럼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 여성분이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면 고민할 가치가 없는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여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남성분 입장에서는 재성이 들어와줬을 때 확실하게 딱 여성분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올 한 해는 사실 관인에 대한 운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여러분이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도장에 문서 딱 찍으면서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운과 기존에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병활관 남성분들은 썸을 탈 수는 있으나 그 썸이 사귀는 사이로 연결되거나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마음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나면 아직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마음에서 그 상대에 대한 확신은 좀 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병활관 여성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어떤 모습인가?
병활간 여성분들, 지금 약간 철벽녀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나는 좀 다 잘라낼 거야. 나는 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만나고 싶진 않다 라는 마음이 지금 강하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의 영혼의 짝은 어디 있는가, 내 짝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시면서 좀 내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좀 찾고 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어디 사람 없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사실은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누군가 썸이 시작은 돼요. 시작은 되는데 여러분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카드에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마음의 문을 좀 닫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 상대방도 이게 상호적인 거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 대하면 여기까지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다가온 것만큼만 대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어떤 케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둘만의 어떤 그 스파크가 있는 그 시점이 쉽게 오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평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굉장한 그 리더십과 여러분을 보고 어찌 보면 좀 뭐랄까요? 나는 병화를 놓칠 수 없어. 병화 여성분을 향해서 나는 병화가 너무 좋아 하면서 좀 열정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 이 사주적으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덧붙여 본다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혹은 여러분 주변 환경에 있는 분이 아니라 외부적인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벽을 두고 대하실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완전히 새로 보는 사람,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이 나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조금 차도녀 같은 마음으로 좀 지내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완전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처음에 약간 시작되는 그 스파크가 되는 그 시점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만남이실 걸로 보여져요. 네. 연애운까지 카드를 좀 뽑아 보았고요. 이제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좀 보내시면 좋은지 인생의 여행자라고 하는 오라클 카드에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활관, Get ready for new horizons.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수평선, 지평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인생이 또 새롭게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니까 그 새로운 인생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카드였고요. 두 번째 카드는 Believe in Magic. 지금 journey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일을 믿어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진짜 우리가 사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카피라이터 같은 그런 문구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건 끌어당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결과가 조금 중간에 과정이 좀 어려워도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스스로, 그러니까 평상시 기분 자체를 어렵다라고 해서 계속 처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것이 마법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우리 인생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중간중간에
조금 골치 아프다 싶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이 사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에서 이 마법 같은 일을 좀 끌어당겨봐라, 믿어봐라. 우리가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 일이 발생될 거다라고, 이게 해결될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을 때 그게 진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뭐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진짜 그렇게 잘 됐을 때의 상태를 끌어당기는 것이 기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요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좀 잘 받아들이시면서 차분하게 여러분의 상황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활관 분들을 위한 일간 해석, 이민년 해석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까지 함께 해서 뽑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언제나 빛과 사랑의 에너지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정화일간 분들을 위한 2022년 이민년 운세풀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면 정관이 되고요. 인목을 만나면 정인이 됩니다. 일간풀이 하기 전에요. 일간별 운의 흐름은 사실 8글자 중에서 태어난 날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기준점을 두고 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주나 혹은 여러분 생년월일시 이 사주 원국에 따라서 100%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간에 대한 글자도 한번 들어보시고 띠에 해당하는 위에 글자,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띠 위에 천간, 연간에 해당하는 글자 해석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띠보다는 여러분 용신에 대한 글자를 아신다면 용신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임수를 만났다, 정관을 만났다, 일단 임정합이다, 이 표현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주를 좀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임정합이다, 정임합이다, 이렇게 합에 대한 공식이 있죠. 이 합이 나무의 기운으로 들어오거든요. 나무는 생명으로 봅니다. 생명. 그래서 정임합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정인이다, 아니면 정관이다, 식상이다, 뭐 이런 글자 이런 거 빼고 일단은 임신이 된다, 아이가 생기는 생명 탄생으로 봐요. 그래서 올해 정화일간 분들은 일단 연애할 수 있다, 연애 운이 크게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주 원국에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미혼이신 분들 올해는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사실은 이렇게 천간에 관이 들어올 때 확실히 취업이라든지, 취업도 적을게요.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연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격하거나 취업 합격, 그리고 이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연애운이 그 기준점이 이제 여성분의 입장에서 정관이 들어오면 그런 모습인데, 그럼 남자는 어떠냐? 남자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 정화일간 남성분들 중에 사주 원국에 금이 있다면, 재성이 있다면 올해 누군가와 만나서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탄생에 대한 임정합을 해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자녀가 생긴다, 정관에 생긴다, 그 얘기는 이제 아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남녀노소 정화일간이라면 연애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가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자가 결혼 문서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반듯하고
아, 이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랑 만나다 보니까 그 남자가 결혼을 원한다는 거죠. 인성은 또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 문서잖아요. 공식적으로 결혼하자. 아, 결혼하고 싶다. 라는 결혼 문서를 달고 들어오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다. 그 남자분을 만나시게 된다면은 어딘가를 가셨다가 만나게 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갔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적인 부분도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이제 그 직장이 지금 없어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 네. 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취업 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식상에 대한 모습을 써야 되는 그런 쪽의 합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네. 이런 내가 이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합격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얘기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일을 잘 하겠네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정해진 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부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취업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신 분들은 승진운도 있습니다. 그동안 금수에 대한 모습, 경자년에는 이제 금수가 이제 크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신축년에는 재성이 크게 들어왔죠. 그 얘기는 결국엔 여러분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경자년에도 바빴고, 신축년에도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정화일관 분들이 돈 버느라 바빴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났더니, 이민년에는 명예를 준다. 관운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관이 정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해다. 그래서 취업운이 있다. 그리고 승진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는 운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괜찮다. 정화일간 만약에 여성분이신데 기혼이세요. 남편분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승진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회적인 명예가 올라간다. 네, 이렇게까지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임수와 정화의 만남이라는 것도 일단 좋지만 이 정관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운에서 상당히 좋은 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민년이라는 그 글자가 해가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조금 심오하기도 하고 세상이 틀이 바뀌고 뭔가 조금 기존의 것들과 많이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정관의 틀 안에서 뭔가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는데 그 좋은 운을 그래도 느끼는 그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은 임수가 정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임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역할을 얼마나 how long,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임수의 여러분 사주 원국에 임수가 어느 만큼 힘을 받느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주 원국에 오화나 아니면 술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글자 중에서 뭐 진토라든지 아니면 자수나 해수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다 불바다다라고 한다면은 정관의 기운이 조금 작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불바다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하고 그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불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정관을 하나 두고 다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사주 원국에 자수나 해수나 혹은 진토가 있어서 진중에 임수가 올라와서 수가 올라와서 진토는 일단은 수의 창고로 보기 때문에 수가 올라와서 임수가 된 거라면 어쨌든 정관으로서 역할을 꾸준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호술 운동을 하게 되는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와 그리고 그 화 운동을 하는 글자 간에 균형이 좀 맞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관이 갖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주 원국이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관이 갖고 있는 그 명예, 승진 이런 거를 얼마만큼 길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정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인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12운성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 정화가 인목을 만나면요 사지가 됩니다. 병활간을 잠깐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병화가 인목을 만나면요 양간의 불이잖아요. 정화는 음간의 불이고 양간의 불이 생지에 놓이면 음간의 불은 사지에 놓이게 돼요. 생사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다 그러면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 정화 입장에서 인목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지고 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고 병이 들어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죽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은 결국은 오래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성이다. 정인이다라는 것은 편인하고는 다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정이 바를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제가 없는 문서다 라고 봤을 때 오래된 문서를 여러분이 오래 접하게 되는 그런 해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땅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있는지도 몰랐다가 오래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안 돼서 그냥 놔두었었던 것이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 문서를 내 것으로 획득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문서가 여러분 인생에 딱 등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가 아니라면 인성이라는 건 또 공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공부냐? 오래된 공부라는 거예요. 오래된 공부가 뭘까요, 여러분? 오래되었다. 여러분이 옛날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혹은 10년 전부터 이거 좀 배우고 싶어. 난 이걸 꼭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어왔었는데 그게 이번에 기회가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운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했던 공부가 아니라면 오래된 공부는 사실 이런 철학적인 공부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명리학 공부가 되실 수도 있고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길게 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명리학이 아니더라도 역사가 긴데 약간 이런 사라는 것이 모든 육체 활동이 다 끝이 나고 정신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셨을 때 그 뭔가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철학 관련된 공부가 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공부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건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해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이라는 글자는 제가 인트로 부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작 잘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인이라는 글자에서 오는 시작이다.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어쨌든 조금 길게 가는 것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주 원국에서 만약에 묘나 진이라는 글자가 있다. 인묘진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봄에 빠르게 여러분이 공부라든지 아니면 문서에 대해서 빠르게 그것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실 것이고 이제 인호술 운동을 한다. 오화나 술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인호술이라는 것은 화운동이기 때문에 여름 계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인월에 시작해서 수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 전체적으로 뭔가가 문서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공부에 관련된 것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묘진 운동을 하시든 봄 운동을 하는 목 운동을 하는 인묘진이나 아니면 인호술이나 어쨌든 수가 굉장히 역할이 큰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 원국에 자수나 해수 아니면 이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금이 있다면 조금 더 정관의 수명이 길게 가겠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관이고 인이다. 네. 관이라는 건요, 어쨌든 틀이잖아요. 사회적 틀, 사회적 기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기준이 어쨌든 관은 나를 치는 요소거든요. 나를 극하는 요소예요. 수고 화라고 봤을 때 수극 화가 되고 목극 토가 되고, 뭔가 이렇게 극을 하는 글자는 서로 그 성질이 다르잖아요. 임수가 어쨌든 수는 이렇게 위에서 무거우니까 아래로 운동하고, 불은 어쨌든 발산하잖아요. 이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발산할 때 관이 나를 한번 꼭 누르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사회로 비교를 해서 본다고 봤을 때, 네, 이런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이,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딱 틀을 제시해주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화일관 분들 중에서 어디 틀에 이렇게 딱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딱 묶이는, 소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자유롭게 조금 뭔가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상에 대한 그 사주 원곡이 식신격이나 뭐 상관격이나 이렇게 식상에 대한 글자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법적인 부분, 사회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법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딱 틀 안에 벗어나게 되면 약간 법적으로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라는 어떤 제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크게 칠살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관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정화일관은 그래도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정화일관 분들을 위해서 리딩을 좀 여기까지 사주적으로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타로 카드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화일관 분들을 위해서 카드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합격을 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합격 소식이 들려오겠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식이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승진, 일적인 부분이 아니시라면 좀 연애 상대자를 좀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좀 인생의 반려자 같이 내 짝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실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올해 정화일관 분들 중에서 뭔가 좀 상황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가 사이클이 마무리가 조금 큰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 카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와 결합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결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와 나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어쨌든 얽히게 되는 거죠.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고용 계약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한 사회, 단체 안에 이제 속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연애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지금 연애운에 대해서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찾아왔다.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면 어쨌든 결혼 생각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피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정활관 분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시든. 일단 정활관 남성분들에 대한 카드를 좀 보겠습니다. 와, 정활관 남성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만약에 기다리고 계셨다면 혹은 지금 이미 만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카드에서만 본다면.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을 만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약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 이 방향이 맞나? 이 사람하고 결혼 생각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갸우뚱하는 상황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약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만남을 가지시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활관 남성분들 짝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일단 결혼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인연을 만난다. 올 한 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대망의 여성분들 정활관 여성분들은 일단 지금 혼자이시라면 솔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카드에서 이동에 대한 카드가 굉장히 키워드가 많이 나왔고, 여러분이 어쨌든 작년, 재작년 누군가를 만나셨다면 그분과 어쨌든 이별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성분이 짐을 지금 싸들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짐을 진짜 싸들고 이동을 했다, 이사를 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진짜 이동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결국 상징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누굴 좀 만나야 되겠다. 좀 외로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시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시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누군가와의 인연이 생기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성실하고 뭔가 바람필 만한 사람이 아니라 FM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향해서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고 진도를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카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활관 여성분들, 만약에 과거에 만났었던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올해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실 것이다. 내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조금 외로웠다, 난 좀 누굴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이제는 좀 나도 사람을 만나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나게 된다면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관계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카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화일관 분들 제가 기억이 맞다면 댓글에 정화일관인데 이제 연애하고 싶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이 꽤 계셨어요. 연애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자, 지금 뽑아보려고 하는 이 오라클 카드는요. 연애운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 정활관 분들을 위해서 네, 뽑아보는 카드입니다. Release Control. 지금 제가 이제 그 정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사회적 기준 이런 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잣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지내셨던 분들은 이 틀 안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컨트롤 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아라. 어차피 이 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놓아버려라? 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뜯어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쨌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구성원이면 그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우아함, grace and gratitude. Through gratitude, joy expands.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의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 감사함을 통해서 결국엔 인생이 즐거워진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만족도를 좀 높여 나가는 것이 개인의 삶의 개인의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에서 좀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조금 더 큰 행복이 왔을 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행복지수를 높이고 싶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것들,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뭔가 감사한 것을 한 가지씩이라도 좀 꼽아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런 감사함을 통해서 결국엔 인생의 즐거움이 확장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활관 분들 올해 일단은 이 일간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도 사실 기회거든요. 정관의 해라는 것이 자주 오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공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오래되었지만 올바른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네,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의 해가 왔다. 승진이라든지 사회에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 할 수 있음을 알리고 또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시겠다. 정활관 분들을 위한 이민 연운세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시게 되고 또 결혼하시게 되면요.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축하 메시지 저도 함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또 월운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